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 샌드위치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국밥충, 국밥부 장관이라고 저를 부르지만 국밥을 먹는 빈도보다 실제로 샌드위치를 먹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편함입니다. 영국의 샌드위치 백장님께서 카드 게임을 하면서 식사할 시간조차 아까워서 고안한 음식이라고 하죠. 이 기록은 1772년 영국을 여행한 프랑스 역사가가 출간한 책에 나왔습니다. 물론 20세기 들어서 한 연구에서 이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죠.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편의성과 맛이 중요하죠. 저는 한 손에 잡았을 때의 탄탄한 그립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잡아도 재료가 흐르면 안 되고 탄탄한 빵이 풍만한 재료를 입에서 어우러지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일찍이 책을 보고 집에서 레시피 흉내도 내고 먹으러 다니며 맛있는 샌드위치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모더니스트 퀴진 앳 홈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자면 현대 요리의 테크닉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가 어디냐 묻는다면 저는 두 곳을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말할 곳은 베카 프리미엄 델리샵입니다. 여기는 파슬리 치킨 샌드위치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샌드위치의 주인공은 닭가슴살인데 흔히 느껴지는 그런 퍽퍽함이 없고 수비드로 익혔는지 질감이 유난히 촉촉하고 파슬리 소스에 마리네이드가 충분히 됐습니다. 치즈는 거의 완벽하게 빵에 녹아내리는데요. 특출난 디테일이 모여서 먹는 것만으로 특별한 설렘을 줍니다. 저는 국밥은 온기, 샌드위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담의 프레드 무아는 프렌치 테크닉의 정점에 있는 샌드위치입니다. 프레드 무아의 샌드위치는 겉모양 자체가 아름다운데 외관에 각이 잡혀서 한 손에 쏙 들어오고 한 입에 먹기에도 무리가 없고 입에 넣는 순간 응축한 감칠맛이 입안에서 녹아듭니다. 루벤 샌드위치는 쉽게 말해 고기와 치즈의 단순한 조합인데 그 속에 녹진한 슈크루트가 쓱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서로가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혀에 강한 인장을 남기죠. 가장 좋아하는 두 곳을 말했으니 이제 천천히 의식의 흐름으로 샌드위치에 대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샌드위치 하면 프랑스죠. 프랑스에는 잠봉베르라는 바게트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토에서 먹으면 단순하지만 풍부한 맛에 매료되죠. 한국에서 잠봉베르를 대유행시킨 곳이 있습니다. 소금집이죠. 소금집이 수요 미식회에 나오면서 그야말로 한국은 잠봉베르 열풍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웬만한 빵집에는 다 있죠. 조합은 간단해요. 망원동의 유명 바게트집인 블랑제리 코팡에 바게트를 받아서 이즈니 버터를 바르고 직접 만든 잠봉을 올리는 형태였습니다. 이 간단한 조합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소금집은 애초에 수제 햄을 만드는 작은 공방 형태였는데 지금은 공장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 파스트라미 샌드위치가 맛있더라고요. 소금집의 수요 미식회 동기인 카사블랑카가 있습니다. 모로코 샌드위치 전문점인데요. 소금집이 메가 히트를 해서 지점을 늘렸다면 여기는 꾸준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맛에 기복이 없어요. 참 이런 곳들을 보면 존경스럽죠. 저는 대중 샌드위치의 기준을 마마스로 삼습니다. 잡기 편하고 각이 제대로 잡혔어요.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한 게 어느 지점을 가도 항상 이렇게 딱 먹기 좋게 나옵니다. 안에 내용물도 실하고요. 조금 더 하이엔드로 올라가면 타르틴이 있습니다. 브런치 메뉴 중에 가장 비싼 그릴 치즈 토마토 샌드위치는 시큼한 사워도우로 만든 마법에 가깝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껍질에 새초롬한 올리브유가 발라진 겉표면은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요. 모양이 잘생긴 빵은 기본적으로 맛있는데 베사멜 소스와 그류에르 치즈, 토마토가 올라간 내용물은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어요. 미국의 대표 샌드위치는 펠리치즈 스테이크가 있죠. 여기는 서울에서 두 곳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사동 위알 필라델피아, 홍대 웻핑거 투탑입니다. 위알 필라델피아는 미군 부대 앞에서 먹는 것처럼 엄청 꾸덕하고 웻핑거는 그에 못지않은 꾸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짜서 저는 사실 식사라기보다는 맥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핫 샌드위치가 좋습니다. 미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샌드위치가 있죠. 지미 존스입니다. 여기는 빵을 구워줍니다. 서브웨이 상위 호환이라고 보면 편해요. 맛은 그냥 소소합니다. 쿠바식 샌드위치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압구정에 템파라는 곳인데 저는 별로였어요.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에 나오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런 형태의 샌드위치에는 고기에 육덕진 맛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그렇지 않았네요. 얼오브 샌드위치 역삼점도 있습니다. 샌드위치 백작의 직계 후손이 프랜차이즈화 시킨 샌드위치인데 애초에 작고 단단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 확장성을 가진 IP를 생각했는지 타점은 명확하지만 곳곳에 불분명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웨이를 포함한 여느 샌드위치와 다르게 먹기는 편해요. 백작의 카드 노름에 편의를 위한 스토리텔링에 부합하는 손에 들어오는 그립감과 흐르지 않는 소스는 발군이죠. 하나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제 인생 샌드위치는 미국의 카츠델리입니다. 음식을 사랑하는 언 덕후가 평소에 꿈꾸던 식당에 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서 먹은 샌드위치가 그랬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나오는 전설적인 맛집이죠. 저는 여기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는 죽기 전에 한 번 더 생각날 것 같아요. 여기에 다녀오고 한동안 파스트라미를 많이 찾아다녔죠. 아쉽게도 신사동 위트앤미트가 비슷해 보여서 갔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잘 만든 빵에는 쿰쿰한 발효향이 나야 하는데 여기는 까맣게 타버려서 탄맛만 씁쓸하게 났습니다. 역삼 데일리픽스는 좋았어요. 강남 쪽에서 파스트라미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스트라미는 고기가 잠식하면 안 되고 균형 감각이 중요한데 여기의 빵은 그런 고기의 존재감을 받아줄 정도로 단단합니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소스의 활용이 가장 돋보였는데 크리미한 질감이 바삭한 빵과 대조를 이룹니다. 내방역에 있는 미국식은 햄버거와 샌드위치의 경계에 있습니다. 토시살 스테이크 버거는 강남 일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온도감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 빵은 사실상 샌드위치로 분류해야죠. 육덕진 고기 맛 하나는 따라올 곳이 없어요. 판인이 잘하는 곳도 있죠. 예전에는 큐물러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곳인데 지금은 에피네라는 이름으로 바뀐 곳입니다. 유명한 곳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소스가 잠식한 빵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샌드위치를 일본에서는 산도라고 하죠. 삿포로에 산드리아를 다녀오고 저는 한동안 타마고 산도, 카츠 산도를 한국에서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괜찮았던 곳은 서초동의 산도예요. 타마고 산도의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빵을 직접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강남에는 바게트로 명성을 날리는 곳이 있죠. 바게트 K는 연어 샌드위치가 유명한데 바게트 자체가 워낙 탄탄해서 뭐를 넣어도 맛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대중적으로 문턱을 낮춘 곳은 설릉 르뱅룰즈가 있죠. 여기는 사워도우가 좋습니다. 제가 연남동에 근무했던 시절에 가장 자주 갔던 곳은 마나올라나입니다. 베이컨 아보카드는 이쪽 골목의 보물이에요. 재료가 신선해서 구성에 내실이 있습니다. 빵과 빵 사이를 가득 채워서 양도 넘치고 재료 간에 불협화음이 없죠. 쉬림프롤도 샌드위치로 치죠?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망원동 604 서울은 이쪽 장르에서는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근처에서 제가 치아바타 샌드위치로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뚜또 페르 뚜띠입니다. 훌륭한 빵과 감각이 좋은 소스, 부드러운 생햄이 하나가 되어 황홀한 맛입니다. 모르타델라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소세지인데 질감이 좋은 치아바타를 만나면 거의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전체의 코어 같은 존재입니다. 다음에는 치즈입니다. 스트라치엘라는 스스로 빵 속에 녹아내리면서 하나의 레이어를 더합니다. 이후에는 상큼한 바질 페스토가 혹시 모를 균열을 촘촘하게 메웁니다. 이탈리아의 국기를 상징하는 세 가지 컬러가 맛을 만드는 모든 요소가 되죠. 경의선 숲길에 있는 에그번을 파는 어슬라이스는 대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빵과 달걀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은 부드러운데 속은 따뜻하게 차오릅니다. 제가 샌드위치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 최근에 광화문 커먼 맨션을 갔다가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창의적이고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튀긴 생선으로 차곡차곡 감칠맛을 쌓은 프라이드 피쉬 샌드위치는 존재감으로나 맛으로나 독보적입니다.
크러스트한 빵의 질감과 더불어서 복합적인 튀김의 풍미가 입으로 들어오는데 이어서 빽빽한 샐러드가 상큼하게 입을 씻습니다. 흥건한 소스로 퉁치는 것도 없고 입에 개걸스럽게 묻어나지 않아요. 모르타델라 페스토는 햄을 착실히 쌓은 와중에 페스토와 마요가 감칠맛을 조절합니다. 짜거나 달거나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아서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이드 앤 워터의 쉬림프 샌드위치가 이랬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방역의 오리에는 브런치 명가죠. 여기 샌드위치는 잠봉베르에 루꼴라를 넣은 형태예요. 버터를 치즈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일대에서는 샌드위치를 브런치라는 장르에 가장 잘 녹여낸 식당이지 않을까요? 확실한 색깔이 있는 브런치 명가로는 더 베이커스 테이블이 있죠. 이쯤 되면 베이커스 테이블은 이태원의 노포 수준인데 이곳의 특징 자체가 투박하고 푸짐함을 지향하기에 샌드위치도 그런 결을 가지고 있어요. 갓 구운 빵을 얹어서 온도감이 좋습니다. 햄치즈와 토마토, 양파가 들어간 단출한 구성인데 맛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햄과 치즈는 코스트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인데 빵이 가진 힘도 있어서 끼니로도 충분합니다. 렌 위치는 프랜차이즈 핫 샌드위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경험치를 열심히 쌓는 와중에 접한 렌위치의 퀄리티는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치미 추리를 시켰는데 여기 시그니처 메뉴들은 대부분 식기 전에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샌드위치를 받아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먹기 좋은 온도감이 손을 감싸고 재료들은 차곡차곡 맛을 쌓습니다.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인데 베어 물면 양념이 먼저 입에 들어와 진득한 질감을 내뿜습니다. 샌드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과연 무엇이 맛있는 샌드위치냐는 근본적인 고민이 드네요. 이쯤 되면 샌드위치는 가장 고독한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을 혼자 먹고 대부분을 말없이 먹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친근한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보다 몸과 가깝게 접촉해서 먹기에 차에서도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어느 장소에서 먹어도 불편함이 없죠. 고백하자면 제가 가장 많이 먹은 샌드위치는 서브웨이입니다. 오늘따라 유독 혼자 먹던 서브웨이가 생각나네요.